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 30분에는요. 장외 주식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셨다면 매주 이 시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주식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 말을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늘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 때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 바로 주식입니다. 장외주식,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주식에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그렇죠. 해서 네. 오늘도 좀 걱정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던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7월 말을 변곡으로 또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인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희망이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외주식 시장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뉴스면 뉴스, 시황이면 시황, 시세면 시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이슈를 좀 보건데 저희가 참 좋아하는 우리 소영주의 그렇죠. 장외주식 상식 투자에서 좋아하는 그 바로 기업이 루닛입니다. 대만 캐세이 보험과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상장 관련 이슈도 있는데 이제 뭐 계약 이슈도 나오니까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닛이 오늘과 내일 7일과 8일 기간의 수요 외출을 거쳐서 12일, 13일 일반 청약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 달에 상장을 하죠. 루닛이 여러 곳에서 좋은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 AI 의료기기에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인증도 받았죠. 얼마 전에 두바이까지 수출을 하면서 또 북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캐나다까지 진출했고 이제는 오늘같이 이렇게 대만의 보험회사까지 진출할 정도면 루닛이 얼마만큼 대중적으로 또는 루닛이 AI 인공 의료기기에서는 세계 최강자임을 증명하는 것들이 하나둘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2, 13일 청약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공모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상장이 된다 했을 때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 거의 뭐 지난해부터였죠. 루닛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챙기셨을 겁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추후의 움직임까지 좀 지켜보죠.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마켓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래서 상장을 한다는 겁니까? 안 네, 한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마켓컬리가 상당히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형 중에서 현대 오일뱅크, 네. 마켓컬리 이 두 양 쌍두마차가 상장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기관이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VC들이 많이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적 이커머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 상장으로 갔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점이란 것입니다. 또한 실적과 매출액이 그렇게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쿠팡이 최저가 기준에 한 60%를 회복했습니다. 네.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마켓컬리도 상장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소장님께서 마켓컬리 말씀해 주실 때마다 이 쿠팡 케이스를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 만큼 양 기업의 현재 추세, 움직임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현대 오일뱅크도 10월이나 11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컬리도 심사 통과 기대감이 있는 상황, 그리고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사 통과가 내일 될지 안 될지 여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소식 나올 때마다 저희도 집중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그럼 현대 오일뱅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구주 매출 계획을 접고 공모 전략을 신주로 준다. 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크래프톤이라든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구주 매출입니다. 오너라든가 또는 주요 주주, 기관의 물량을 공모주에 대신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주 매출은 회사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주식을 내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네.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죠.
어떻게 보면 회사에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수요 측에서의 흥행의 참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이 구주 매출을 하지 않고 오노의 일가의 주식을 팔지 않고 전체 신주를 발행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뜻은 공모주 금액 전체가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에 사용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로 또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 오일뱅크 점검해봤고요. 자, 더불어서 우리 스타트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열풍이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크 스타트업, 그러니까 기술 관련한 기반의 스타트업들의 파티는 이제 끝난 것인가라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사 플랫폼 시장에 주력들이 많이 네, 모여 있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로 야놀자도 어떻게 보면 작년의 소식을 보면 비전테크로 2조를 투자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비전테크 2조가 현재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중단됐다는 소문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사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신사라든가 또는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 회사들, 지그재그라든가 또는 이런 회사들이 가입자 수를 놓고 투자 금액을 유치한 것도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요즘 기관들의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냈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어떤 VC들도 신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 상태에서 이미 몸집이 비대하게 커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력들을 많이 충원한 이런 신사 플랫폼 기업들, 야놀자도 포함되겠죠. 네.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수혈해야 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VC의 투자금이 막히면서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도 이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금 수혈 관련해서 조금 막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구간. 암초들이 좀 지금 도사리고 있죠. 성장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좀 이슈는 저희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한 주간 이슈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시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은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소장님? 기본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장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의 주식이라는 것은 네. 거래소 코스닥이 살아나야 그 뒤를 따라서 살아날 수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거래소 코스닥도 불안하게 혼조세를 그쵸. 연속으로 보이지가 않습니까? 하루 갔다 하루 멈췄다. 이런 혼조세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정말 거래가 한산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시장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LG CN에서 변동 없었고요. 두나무가 그래도 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6만 원대에 재진입을 했고요. 빗성코리아 17만 5천 원까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플랫폼의 넘버 원투입니다. 국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이걸 증권사가 거래한다 이런 소문도 있지만 실제로 이미 시장의 넘버 원투를 다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두나무와 빗썸 코리아는 가장 저평가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신중히 공부한 분들이라면 지금쯤 이 두나무와 빗썸을 재편입하는 개인들도 많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점이다.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다시 13,0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선도 기업이죠. 얼마 전에 제1기획으로부터 170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신주 인수가가 1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13,000원이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바 리퍼블리카 65,000원까지 와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도 우리가 토스로 잘 알고 있죠. 이 신사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새롭게 증자와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사 플랫폼 기업들은 조금만 지켜보고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야놀자 앞서 말했습니다. 68,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C들의 기관들의 투자 유치의 상황을 지켜보고 이 신사업 플랫폼 기업들은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만큼 지금 시장이 투자 환경이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보수적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뱅크 15,000원입니다.
실은 K뱅크가 22,000원 같은 종목인데 현재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는 투자 시 여러 번 유의를 말씀드렸죠.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정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리포트를 기본적으로 안 좋다고 했는데 실은 그 사람의 리포트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카카오뱅크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K뱅크 가격은 점점 밀리고 있고 다만 K뱅크가 올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가격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다. 급한 모습 자체가 시장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뱅크도 보수 관점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근마켓 정말 50만 원대가 밀렸습니다. 신사 플랫폼 기업들이죠. 이 당근마켓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당근마켓에 매도물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 주권이 되면서 매도물이 나면서 상당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내년도에 상장을 예상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좀 더 공부해보고 투자해도 된다. 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야나두 92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야나두라든가 EVR, 스튜디오라든가 LG, CNS는 이번 폭락장에서 그 가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좋은 회사들은 그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회사를 들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컬리 48,000원. 컬리가 앞서 말한 대로 공격적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이커머스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상장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현재 상장의 제재 사항이 드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올해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켓컬리는 이제 수익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수익 상황, 우리가 2분기 수익 상황이 조만간 발표되죠. 상황을 지켜보시고 투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거래가 없는 종목이죠. 현대엔지니어링 56,000원. 아마 5만 원대가 깨지고 4만 원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보수 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7,000원 변동 없었고요. 큐라티스 9,000원 변동 없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상장 의지가 있는 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사업적인 기다림이 필요한 기업,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품어진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좀 쭉 시세를 보아하니 그래도 비교적 조용했다라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더 공부하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장애 주식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까요? Q&A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열어볼 텐데 이 Q&A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도 바로 접수 주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아니면 유튜브 댓글창도 굉장히 현재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좀 열어볼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KOTC 코리아 오브 더 카운터 마켓, 예, 약자죠.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장외 주식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OTC는 가장 공식적으로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KOTC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인들에게 가장 좋은 장외 주식 거래 방법은 바로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KOTC에 있는 종목을 거래하는 겁니다. 다만 이 KOTC가 좋은 종목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네. 현재 지금 138개 정도가 있고 그 안에 우량한 종목들만 간다면 그 어떤 플랫폼보다 KOTC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안정성을 확보된 가장 좋은 사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OTC가 활성화되는 순간 이 장외 주식도 활성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KOTC가 조금 더 우량하고 상장 가능한 종목들을 더 많이 유치했을 때 KOTC의 거래 대금은 나날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 장외 주식도 거래소 코스닥과 함께 양대 주식을 넘어서서 더 뛰어난 거래처 또는 투자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다.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그 기업의 수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매도할 때 세금 언제 납부하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쵸. 우리가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거래한 사람들은 2개월 후 5월 달에 납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4월 달하고 6월 달에 거래한 사람들은 7월 달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7월 달, 9월 달은 11월 달 되겠고 10월 달, 12월 달은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장외 주식은 양도세를 신고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을 끝까지 들고 상장으로 갔을 때는 이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을 구입해서 상장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통상 이제 한 2달간의 여유가 있네요. 자, 양도세 관련해서 세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금 납부일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거래소 또 증권 플러스 비상장 거래 수수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장외 주식은 왜 이렇게 수수료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증권으로 비상장이 매도자 1%, 1%. 매수자 1%, 그냥 각각 1%, 2%나 받습니다. 매수자도 1%, 매도자도 매도자도 예. 1%.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외 주식의 발목을 잡는 거죠. 거래 활성화에. 네. 그럼 서울거래소 비상장, 신한금융투자인데 실은 우리가 삼성증권을 이용하는 증권브로커 비상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자유롭다는 뜻이죠.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를 이용하는 서울거래소 비상장도 정말 간단한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안전한 거래를 하고 좀 더 원활하게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수수료도 없고 안전하다. 다만 신한금융투자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삼성 서울 앞서 말한 대로 증권브로커 비상장도 삼성증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좀 더 많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증권브로커 비상장을 능가하는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수장님. 그래서 이제 잘 꼼꼼하게 비교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활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질문은 진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장님 1번. 정확한 공시 제도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 뭐 담당자 뭐 이런 것들도 뭐 필요합니다. 뭐 7월부터 뭐가 달라집니다라고 하면서 장외주식 관련해서 공시가 이제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에서는 역시 비상장에서입니다. 공시 그쵸.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쵸. 주식 담당자를 둔 업체 또는 회계라든가 재무에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브로커 비상장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투명성은 아마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무와 회계가 공개되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겠지만 회사가 일일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 공시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공시라는 말 자체가 일단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관련해서 체크해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까요? 요즘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많은 상황인가요? 라는 부분인데 소장님 이건 진짜 궁금한 게 아예 매수 매도 거래가 실종이 돼버리면 가격이 정체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낙폭이 오히려 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예. 실은 납폭과대주들이 좋은 주식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납폭과대주를 무작정 사는 건 아니고요. 실은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의견이 하락장에서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상승장에서 가장 먼저 갈 수가 있거든요. 가볍게.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낫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평가 주식이라는 게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너무 낮게 가 있는 기업들도 공략해 볼 시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의 장을 가장 좋은 박앤사일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 있는데 주식의 가치는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반드시 주식을 편입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주식에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을 정말 심증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찬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간과하지 마시고 보시면 정말 우량한 종목들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잘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낙폭 과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는 우리 소장님과 함께 종목들 조금 더 들여다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낙폭 과대다 뭐다 말 많은데요. 결국에는 어떤 판단으로 어떤 기업에게 우리가 러브콜을 보내면 좋을지 종목 좀 더 자세히 뜯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증거부로서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네. 거래 종목을 확 줄였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10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줄였지만 그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증거부로서 비상장 한 2,000개, 네.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한 350개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증거부로서 비상장은 50개로 줄였습니다. 신고한 기업이 이렇게 낮다는 거죠. 예. 앞서 말한 대로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낮다는 거고요.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200개가 거래되게 되었습니다. 50개와 200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을 보면 그래도 그 종목들이 거래도 가장 활발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대표적 거래 종목 10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두나무 주식이 서울거래소 비상장과 증거거래소 비상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종목 중에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은 거래할 필요가 솔직히 없었고요. 엑기스포인트 전략이라고 해서 정말 거래될 종목들은 저는 한정적으로 한 100개에서 또는 작게는 30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도 가장 몰려있는 가장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큐라티스가 거래가 가능하고요. 야놀자도 쉽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거래소 비상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도 개인들이 거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닛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예.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 코리아, 또 K뱅크, EVR 스튜디오,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GNT 파마까지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이것이 요즘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 1위에서 10위입니다. 그동안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았고요. 우리가 현대 엔지니어링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신고의 대상 기업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들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 조건들 제약사항 3가지를 넘어갔다는 것은 그걸 감수하고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쵸. 있고, 증거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더 많은 종목들이 거래될 수 있게끔 동의를 받아서 개인들이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피스탑 이 사설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높다. 수수료가 높은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 시 중개업자가 개입된 그것도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과 어떻게 보면 주식과 현금이 서로 맞교환되는 상태에서 중개업자들이 중간에 끼어서 특별하게 서로 간에 안전성을 확보해 준다면 그것도 안전한 거래고, 비교 대상의 플랫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에게는 아주 싼 적정 가격의 주식을 구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 사이트 이용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많이 압축이 됐네요. 관련해서 여러분 기회들 더 계속해서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